아침에 눈뜨기 힘든 피로감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거울 속 당신의 얼굴과 발목은 매일 아침 부기로 무거워져 있습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가 자꾸만 늘어나 밤잠마저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이 모든 변화가 세월의 흔적이라 여기며 속으로만 한숨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병원의 바쁜 진료실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비밀에 가깝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관습과 단순히 증상만 다루는 치료법 속에서 묵묵히 감춰져 있던 진실이니까요. 딱 3분만 이 영상에 집중하세요. 이 3분은 당신의 신장을 지키고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는 가장 현명한 투자임을 약속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면 당신은 오늘도 침묵의 병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신장 건강이 숨겨진 지휘자가 되어 당신의 삶을 다시 활기차게 이끌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신장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신장내과 분야를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미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두려움과 좌절감에 지쳐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께 병원의 처방만을 넘어 일상의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복잡한 의학 지식 대신 제가 직접 임상에서 확인하고 또 저의 가족에게 적용하여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신장 회복의 핵심 원칙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약물 처방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의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신장 건강을 위한 4가지 핵심 지침과 놓쳐서는 안 될 5가지 경고 신호, 그리고 매일의 식탁을 치유의 공간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그래야 당신의 신장이 보내는 미묘한 속삭임까지 이해하고 건강한 노후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혹시 불편한 병실에서 듣고 계신지, 아니면 편안한 집 안방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신장 관련 불편함은 무엇인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담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더 이상 신장 질환의 불안감에 갇히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활기찬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신장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 필터와 같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과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의 균형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침묵하는 지휘자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놀라운 예비 능력 때문입니다. 신장은 상당 부분 손상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일부 악기가 이탈해도 능숙하게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자신의 신장이 보내는 은밀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병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본인이 환자인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신장이 뒤늦게나마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가장 흔하고 중요한 5가지 신호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아침에 찾아오는 부기의 그림자입니다. 밤사이 신장이 체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얼굴, 특히 눈두덩이 붓고 손가락이 뻣뻣해져 반지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이나 정강이에 자국이 오래도록 남는다면 신장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소변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의 흔적입니다. 평소보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마치 맥주 거품처럼 오랜 시간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신장의 필터가 손상되어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밤잠을 설치게 하는 요의의 반복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숙면을 방해받거나 반대로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신장이 수분 조절 능력을 잃어가면서 불규칙한 소변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신을 덮치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몸이 늘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증상 혹은 입맛이 없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면 신장 기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몸 전체에 무리가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통제 불능의 혈압입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 균형이 깨져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약물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이 꾸준히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단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신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투석이나 이식 같은 극단적인 치료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바로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미국 국립신장연구소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악당을 제대로 막아내야 당신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혈압은 신장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 내부의 미세 혈관들을 지속적으로 손상시켜 필터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마치 고압의 수돗물이 정수기 필터를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 조절 기능마저 상실되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혈압은 130에 8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꾸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만약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임의로 끊으셨다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혈당 관리는 신장의 필터 보호막과 같습니다. 높은 혈당은 신장의 필터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단백질이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신장 합병증이 흔한 이유입니다. 혈당 관리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식과 단 음료, 야식만 줄여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인데도 혈압이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매일의 수치를 기록해 보세요. 이 기록은 당신의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지도이자 의료진에게는 정확한 진단을 돕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의 식사입니다. 당신의 식탁은 신장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약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 단백질, 칼륨 이 세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소금은 신장의 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은 하루 5g이지만 우리는 평균 2배 이상 섭취합니다. 라면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죠. 소금을 줄이면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의 부담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국물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라면은 스프를 반만 사용하세요. 저염 간장이나 허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은 양날의 검입니다.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하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기나 생선은 하루 손바닥 반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칼륨이 많은 과일은 주의의 대상입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아보카도 등은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칼륨을 잘 배출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여 심장, 박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과일 섭취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식사 순서의 마법입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밥, 반찬, 과일 순서로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크를 줄이고 소화 부담을 덜어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도 혈당 급상승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상 속에 신장을 위협하는 숨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통소염제와 조영제 검사입니다. 진통소염제는 신장의 침묵의 저격수와 같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같은 B- 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신장의 혈류를 감소시켜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이런 약을 먹으면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2023년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의 30%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집에 있는 진통제 성분을 확인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영제는 CT나 MRI 검사 시 혈관에 주입되는 약물입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환자, 70세 이상 고령자, 탈수 상태인 분들은 더욱 민감합니다. 검사 전 반드시 신장 상태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대체 검사나 충분한 수분 보충 등으로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성분 미상의 건강보조식품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활동적이고 건강했던 분이었지만 몇 달 전부터 다리가 붓고 소변 거품이 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숨쉬기조차 힘들어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투석을 권유받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희 님은 투석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영희 님, 이 수첩은 당신의 신장을 살릴 생명 구원 프로젝트의 기록장이 될 겁니다. 첫 장에 저는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국물은 밥숟가락으로 2번, 식후 15분 천천히 걷기, 물은 목마를 때 한 모금씩 자주 매일 아침, 소변 거품 확인 후 한 줄 기록. 김영희 님은 그날부터 제가 제시한 생활 습관들을 정말 철저하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짠 국물 대신 싱거운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고 허브와 채소로 음식의 맛을 냈습니다. 식후에는 집 주변을 천천히 걸었고 매일 아침 수첩에 소변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첫 2달 동안은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영희 님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3달째 접어들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다리의 부기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소변 거품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신장 기능 수치 또한 나빠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6달 뒤 김영희 님은 외래 진료실에서 환한 미소와 함께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밤에 화장실 한 번만 가요. 아침엔 붓기도 없고요. 손주랑 공원에서 뛰어놀아도 숨이 차지 않아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잃었던 활력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저는 영희님께 말했습니다. 김영희님, 당신은 병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힘으로 스스로의 신장을 회복시킨 겁니다. 오늘도 당신은 최고의 지휘자입니다. 김영희님의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 구원 프로젝트 오늘도 성공.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신장 질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숙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장은 그저 신호를 보낼 뿐이며 우리는 생활 습관이라는 강력한 탑장으로 그 신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복력을 깨우는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첫째, 신장 경고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세요. 아침 붓기, 소변 거품, 밤 소변 변화, 원인 모를 피로, 불안정한 혈압 중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두 번째, 혈압과 혈당 숫자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혈압은 130에 80 미만으로 유지하고 당뇨가 있다면 과식과 단 음료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식탁을 신장 회복의 약국으로 만드세요. 국물은 제한하고 라면 스프는 반만, 단백질은 적정량만, 칼륨이 높은 과일은 주의하며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 순서를 지키세요. 네 번째, 약물과 검사, 건강보조제에 현명해지세요. 진통소염제 남용은 금물이며 조영제 검사 전에는 반드시 신장 상태를 알리세요. 성분 미상의 보조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건강 기록을 남기세요. 혈압, 체중, 그날의 컨디션을 짧게라도 적어두면 변화를 파악하고 동기부여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식후 10분 걷기를 생활화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 꾸준하고 가벼운 움직임이 신장에는 더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내일을 가볍게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조용히 회복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저 회복의 편에 서서 작은 선택을 거듭할 뿐입니다.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건강은 제1의 재산이다. 그 재산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하루하루의 습관으로 쌓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의 한 숟가락 덜 짜게, 오늘의 10분 더 느리게, 오늘의 한 번 더 기록하기.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처럼 우리는 반복하는 그대로가 됩니다. 반복이 실력이고 반복이 건강입니다. 어제의 작은 실천이 오늘의 안정이 되고 오늘의 안정이 내일의 수치에 스며듭니다. 병은 혼자 오는 듯해도 회복은 함께 옵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서, 가족의 말 한마디에서, 담당 의사의 고개 끄덕임에서 따뜻한 격려가 힘이 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방법을 하나 더 배웠을 뿐. 에디슨의 이 말처럼 미끄러진 날은 실패가 아니라 방법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붓기가 심한 날에는 국물 2숟가락을 더 줄이고 지치던 날에는 걸음을 반만 걸어도 됩니다. 완벽보다 지속이 이깁니다. 지속은 결국 완성을 부릅니다. 세네카는 남겼습니다. 운 좋은 항해란 없다. 다만 방향을 아는 선장이 있을 뿐. 당신은 이미 방향을 아는 선장입니다. 나침반은 기록장이고 톱바람은 가족의 응원이며 별빛은 오늘의 결심입니다. 흔들릴 때는 호흡을 고르고 손등 위 혈관을 바라보며 내 몸이 쉬지 않고 일했음을 조용히 인정해 주세요. 몸을 미워하지 말고 몸의 편이 되어 주세요. 그 순간부터 회복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울 앞 아침의 얼굴이 어제보다 맑지 않아도 숫자가 조금 들쭉날쭉해도 몸은 긴 호흡으로 배웁니다. 오늘의 선택을 잊지 않는 몸, 그 몸을 믿어주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한 느려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속도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작은 개선은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작은 기쁨은 큰 용기를 만듭니다. 해가 기울 무렵 창가에 기대어 오늘의 기록을 한 줄 남겨보세요. 국물 2숟가락 지켰다. 10분 걸었다. 약 시간 지켰다. 3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3줄이 모여 당신의 내일을 지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닐까? 그러면 이렇게 답해 주세요. 내 몸은 오늘도 새로워지고 있다고. 세포는 바뀌고 혈관은 배우고 신장은 기억합니다. 짠맛을 덜어낸 식탁을, 천천히 씹은 저녁을, 잠들기 전에 고요를, 어두운 밤을 건너는 법은 빛을 크게 켜는 일이 아니라 발끝 앞 작은 등을 하나 더 켜는 일. 그 작은 등이 안전이고 안전이 곧 회복입니다. 침대 옆 스탠드 하나, 욕실 앞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작지만 단단한 등불입니다.
당신의 몸에 미안함이 들던 날에는 몸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오늘도 피를 걸러준 신장에게 한 줄의 고맙다를 건네주세요. 고맙다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몸을 살립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것처럼 수치는 계절을 타고 움직입니다. 겨울 같은 날엔 움츠리고 봄빛 같은 날엔 한 발 내디디면 됩니다. 오늘이 겨울이라도 봄을 준비하는 겨울이면 충분합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는 공원길,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나뭇잎 그림자가 흔들릴 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았음을, 식탁과 발걸음과 기록장 사이에 조용히 자라났음을, 용기는 거대한 선포가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약속 하나. 국물은 2숟가락, 식후엔 10분 걷기, 약은 알람과 함께. 이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삶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고 건강은 실천하는 자에게 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걸음을 떼면 길이 생깁니다. 당신은 이미 문 앞에 서 있고 발끝은 앞으로 향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떠올립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미래의 큰 안정을 만듭니다. 작은 오늘이 쌓여 조용한 기적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의료진이 있고 같은 길을 걷는 이웃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세요. 함께일 때 우리는 더 멀리 갑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따뜻한 약속을 선물해 보세요. 나는 몸의 편이 되겠다. 나는 소금 대신 시간을 더하겠다. 나는 완벽 대신 지속을 고르겠다. 이 세 문장이 당신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조금 더 열고 깊게 들이쉬며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해볼 만하다. 오늘도 나는 나를 돕는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삶을 바꿉니다. 당신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 길의 동행으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식탁이 약이 되고 당신의 걸음이 약이 되고 당신의 기록이 처방이 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결심을 내일의 습관으로 이어보세요. 그 습관이 당신을 안전한 강가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 강가에서 우리는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2막을 노우 레시피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실속 있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